안녕하세요. 미적분 수열의 극한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수렴하는 수열이 아닌 것은 했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교대로 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뒤에 곱해진 n분의 1이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전체 수열은 진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은 그대로고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는 전체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수렴하는 수열이다 알 수 있고요. 얘는 보시면 n이 한없이 커지는 경우에 전체 n-3분의 1 수열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열이고, 얘도 공비가 어때요? 1 플러스 루트 2가 1보다 크니까 그것의 역수는 1보다 작은 양수겠죠. 그래서 이 등비수열은 0으로 수렴하는 경우입니다. 얘만 아니죠. 얘만 n이 커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위아래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 계수의 b로 수렴한다고 했었죠. 얘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형태니까 여기 4, 여기 1 해서 전체 극한은 4가 됩니다. 극한값이 4가 되는데 혹시 잘 안 되는 친구들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분의 4n제곱 2n 마이너스 1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보는 거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거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용으로 가서 전체는 4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얘가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분자의 차수가 더 커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돼버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는 값 3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A가 0이어야만 합니다. 이어야만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야 식이 성립하겠죠. A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0인 상태에서 이제 4n 플러스 1분의 bn 마이너스 3에서 위아래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 계수의 b로 수렴하겠죠. 그 값이 바로 3이라고 했으니까 b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0이고 A가 0이 아니면 발산하는 형태니까 b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 극한이 3으로 수렴할 때 이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얘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니까 어떤 형태인지 모른다는 게 AN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통째로 이 수열이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를 BN이라고 두는 거예요. 얘를 BN이라고 두면 BN이 3으로 수렴한다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AN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AN은 n제곱 플러스 1분의 bn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구하라고 한 수열이 4n제곱 마이너스 1 an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n제곱 플러스 1분의 bn이 되고, 우리가 지금 bn이 3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분의 1 얘를 구한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4n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n 분의 n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봐주시면 얘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bn이 3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앞에 얘는 위아래 차수 같으니까 4분의 1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4분의 1, 뒤에는 3분의 1로 수렴해서 12분의 1로 전체 수렴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AN이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 꼴 알고 있죠? 4n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얘 잘 안되면 여러분들 수원 내용 다시 확인을 하시고 첫째 항 자리에 3 들어가고 공차 자리에 4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bn만 남기고 얘를 각 변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4n-1분의 2n-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눌 때 양수인 거는 확인하셨겠죠? 그래서 2n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2분의 1, 얘도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낀 애도 어디로 수렴한다? 2분의 1로 수렴한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6번 보시면 정수 x에 대하여 수열 요것이 수렴한다고 했어요. 자, 요런 형태의 등비수열 알고 있죠? 얘가 수렴한다고 하면은 a가 0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우리가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얘가 0이든가 아니면 얘가 요 범위에 r이든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봐주시면 x-4는 0 또는 마이너스 1 어디? x제곱 마이너스 3이 자, 요 범위 요거이던가 요거이시면 저 등비수열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만 잘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해결해 주시면 x제곱이 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x의 범위 구하는 것만 실수 없이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일 때 4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든가 아니면 루트 2보다는 크고 요 범위가 되겠죠. 요 범위 또는 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4가 해당될 수 있겠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정수 x값은 마이너스 2 이쪽에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정수 x의 개수는 4랑 마이너스 2랑 2 3개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가볼게요. 7번 가면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는데 얘는 안 고를 수 없는 아주 대표 명제죠. 급수에서 요거 개념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게 안 골라지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얘는 위 명제의 대우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요. 얘는 아니라고 했어요. 얘는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죠? 요렇게 생긴 애들 얘는 1부터 번대까지 요거 발산하는 거 교과서에 보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예제 중에 교과서 예제 중에 요런 것도 있었어요. 얘는 얘 자체는 0으로 수렴하지만 급수는 어떤 형태? 발산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발산하면 리미트 an이 0으로 안 간다는 틀린 말이에요. 얘네들이 발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보시면 이 급수가 2로 수렴한대요. 그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급수가 수렴하면 2an-3은 n이 무한히 커질 때 0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 그냥 혼자 3인 수열도 수렴하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an은 모두 다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an 플러스 3분의 4an-1은 지워볼게요. 얘는 n을 무한히 커지는 상태에서는 2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3분의 4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이 다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장 가볼게요.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n, 베타 n일 때 요것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알파 n, 베타 n에 관련된 식을 끌어와서 자, 여기에서 두 근이 알파 n, 베타 n이라고 했으니까 알고 있는 식을 끌어와서 얘를 채워줘야 되겠죠. 그쵸?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이니까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요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고요.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알고 있죠. 그것의 제곱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알파 n 베타 n은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인데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플러스 2n제곱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급수 가지고 오시면 얘는 1부터 원대까지 자,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 5의 n제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식을 좀 변형을 해보시면 5분의 4 얘랑 짝꿍했을 때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얘랑 짝꿍하면 4 곱하기 10의 n제곱분의 1 네,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두 수렴하는 등비급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1-r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붙어 있고 또다시 1-r분의 첫째 항이 바로 수렴하는 그 급수의 합이 되겠죠. 네, 그래서 4 플러스 9분의 4 해주시면 9분의 4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등비급수 이것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 다음 보기 중 항상 수렴하는 것이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는데 얘가 수렴하면 아래 범위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렇죠. 네, 요 범위였었죠. 그러면 요 범위일 때 이들 중에서 다 공비가 뭐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걔네들이 또다시 마이너스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는지만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괜찮죠. 얘가 수렴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보시면 r 제곱에 n 뭐 r 요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비가 r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r의 범위가 요 범위면 당연히 r 제곱도 1보다 작은 애를 혹은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애를 제곱해서는 그러면 또다시 이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더한 급수도 수렴한다. 맞고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요 범위 들어가는 애고 마이너스 r도 요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수렴하는 급수의 합이고요. 얘도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r-1은 요 범위일 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2보단 크고 0 나누기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2분의 0 네, 요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수렴하는 급수예요. 근데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얘는 4분의 r-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r일 때 요것의 범위는 4로 나누고 마이너스 1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비가 지금 4분의 r-1인 경우에는 절대값이 1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만 맞게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것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된 형태는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네,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거 배운 적 있죠?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네, 요 형태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밑에 n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n 세제곱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6n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의 극한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인데 위아래 차수가 같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의 b로 수렴한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12번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요 식이 두 개가 성립할 때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수렴하는 두 수열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수렴하고 얘네들도 각각 다 수렴하죠. 수렴하는 두 수열은 네, 실수배 하든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0이 아닌 수열로 나누기 다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자, 요 식에서부터 2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끌어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AN이 0보다 크기 때문에 AN이 모든 n에 대해서 0보다 크면 이것의 극한값은
네, 0보다 작아질 수 없다고 했었어요.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서. 네, 더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0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알파는 1, 베타는 3이 되는데, 그럼 이 조건은 왜 썼냐? 얘네를 연립하면은 이제 알파가 음수도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조건 때문에 알파는 음수는 될 수 없다. 그 수열 AN의 모든 항이 0보다 큰데 극한값은 음수는 나올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알파는 1이 되고 그때 베타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얘가 다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들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가도 되는 거죠. 다들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보시면 n이 자연수일 때 함수가 이런 형태로 생겼대요. 그랬을 때 f2의 값, f2분의 1 값, f-1 값 구하라고 했는데요. 차분히 하나씩 구해볼게요. f2 값은 x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2가 들어갔을 때예요. 2를 넣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공비가 지금 1보다 큰 형태죠. 그래서 위아래 얘네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예요. 네. 그럴 경우에 최고차항 개수의 비 해서 얘는 바로 2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얘를 부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부모의 최고차항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준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도 2의 2n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2만 남고 뒤에는 2의 2n분의 1 이렇게 돼서 0으로 가고 0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는 2로 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 2분의 1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x자리에 2분의 1을 넣어서 극한을 차분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플러스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왜냐면 공비가 1보다 작은 형태죠. 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0으로 가서 얘는 4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f-1인데요. 세 번째 f-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의 2n제곱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근데 요 값이 얼마예요? 얘는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f2 곱하기 f 2분의 1 곱하기 f 마이너스 1은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어서 6분의 1이 답이 됩니다. 네, 좋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얘 보시면 이 등비급수의 합이 2 플러스 루트일 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보니까 최초 항이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x만큼 계속해서 곱해 갔네요. 근데 코사인 값은 0부터 파이에서 1을 넘지 못하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이 되겠죠. 네. 요거기 때문에 수렴하는 그 공비의 범위에 해당이 되네요. 네, 코사인 x가.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x 곱해지는 이 코사인의 값이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기 때문에 안전하게 1-r분의 a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급수의 합이 얘가 2 플러스 루트 2라고 한 애랑 같다라고 놔도 무방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코사인 x는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x는 그때 4분의 파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그림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이 문제를 천천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이제 OP1은 이 길이는 1이고 그 다음에 P1, P2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 땡땡땡 계속해서 Pn 플러스 1의 그 선분의 길이가 2분의 1의 n제곱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 각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처음에 30도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이루는 각이 60도, 60도, 60도 계속해서 60도가 되도록 점 PN을 잡아간대요. 그때 이제 극한값 AN 곱하기 BN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은 이 점의 좌표를 PN의 좌표를 이렇게 뒀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이 PN의 X좌표랑 그 다음에 PN의 Y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P1일 때, P2일 때, P3일 때, P4일 때. 근데 일단 P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의 좌표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내려보세요. 네,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문제에서 이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인 상태에서 원래 우리가 1대 루트 3대 2인 거 알고 있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P1은 1대 루트 3대 2인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요 높이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P1의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 Y좌표는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살펴보시면 지금 X좌표 같은 경우는 X좌표는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이 말은 뭔가 공비가 음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Y좌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비가 플러스일 거다라고 일단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P2를 구해 볼 텐데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얘가 지워볼게요. 얘가 지금 요 점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때 요만큼이 지금 얼마였냐면 2분의 루트 3이었는데 얘가 다시 이렇게 갔을 때 얼만큼 갔는지 요만큼을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2분의 1이었고 여기가 1이었는데 요 길이가 지금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30도고 또 여기도 30도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30도니까 여기도 30도예요. 그럼 여기 30도면 또다시 1대 루트 3대 2가 될 텐데 지금 2인 부분이 요거니까 요 길이가 뭐가 돼요? 그렇죠. 4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x좌표는 왼쪽으로 P1보다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만큼 왼쪽으로 간 거죠. 그 다음 y좌표는 요만큼 올라간 건데 얘는 2분의 1에서 그것의 반만큼 여기는 4분의 1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1이고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4분의 1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4분의 루트 3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보시면 P3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데 또 이 길이의 반만큼 더해지는 거죠, 이번에는.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그곳에 반만큼 오른쪽으로 더해집니다. 네, 이렇게요.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얼만큼? 4분의 1의 반만큼 올라가니까 현재까지 올라간 거에서 또 더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일단 PN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등비 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진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미트 an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얘는 pn이라는 애는 등비 수열의 합에 지금 리미트가 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얼마큼씩 더해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항이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얘가 pn이 n항까지의 합인데 그 출발이 2분의 루트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뿔마 이렇게 간다고 했죠. 이거 반만큼의 길이가 빠졌다가 더해졌다가 빠졌다가 더해졌다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 주시면 2분의 3이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bn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얘 지금 보시면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데 그것의 합의 리미트인 거죠. 그래서 등비 급수 1-r분의 a가 리미트 bn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r분의 a 첫 번째 항 2분의 1 해서 1이 됩니다. 그렇다면 an, bn 곱한 수열은 어디로 수렴해요? 각각의 극한값에 곱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풀이를 해서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